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공게임 교관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8시 됐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죠.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거의 한 마이너스 4% 가깝게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까지도 12%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긴축 우려가 주된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 그죠? 경제가 꺾일 수 있다. 뭐 최근에 중국과 미국, 둘 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 위안화도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를 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사상 초유의 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5월 5일날 두 번째 금리 인상 빅스텝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증시를 끌어내린 거죠. 국채금리는 급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국채금리가 빠졌다고 또 반등이 나왔더니만 이번에는 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뭐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실적이 심지어 좋게 발표된 기업들도 있었어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G라든지 UPS라든지 얘들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또 뭐 나스닥은 4%까지 급락을 하면서 4%까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직전 저점이 깨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에도요 저점이 깨졌었죠. 살짝 3월 달에도 저점이 살짝 깨진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가 급반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저점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살짝 깨졌죠. 물론 이제 이게 장마감 직전에 나스닥 지수의 분봉을 보게 되면 이제 4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4시부터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거죠. 분봉 잠깐 보실게요. 장 초반부터 빠지긴 했는데 장 초반부터 쭉 빠지면서 반등 조금 주다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못 미쳤어요. 직전 저점까지 못 미치고서 한 번 더 내리 꽂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없이 마감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꼬리가 좀 달려줘야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꼬리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개파락을 하건 뭐 보합으로 출발하건 간에 일단 오늘 종가 12,490포인트죠. 이거보다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저점이 깨졌는데 여기서 완전 이제 새롭게 뭐 지난 1월, 2월에 빠졌던 것처럼 완전 투매로 이어질 것이냐 다들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과거 사례를 살펴라. 저점을 이탈하는 케이스가 비단 이번뿐만이겠습니까? 이번뿐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 시그널이 있고 분홍색 시그널이 있어요. 보라색 시그널은 미쿡 존버 2, 존버 시그널 2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한색 핑크는 1단계 존버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락에서는 핑크 뜨고서 반등이 잘 나오죠. 근데 좀 이제 어떤 큰 어떤 악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 보라색이 뜰 때까지 빠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월달과 2월달에 나스닥 진바닥이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 존버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또 적중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존버 시그널과 관련지어서 사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이 보라색 시그널, 즉 어떤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보라색 시그널이 뜬 이후에 저점이 깨진 사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상승 추세, 즉 상승 추세에서 급락을 하면서
보라색이 뜨고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금 저점이 깨진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기 때로 가볼게요. 자, 금융위기 전입니다. 네, 금융위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08년도 1월 달에 보라색이 떴고요. 볼게요. 보라색이 떴고요. 이때 맞죠? 보라색이 뜨고서 저점이 먼저 깨졌습니다. 보시나요? 저점이 깨졌고 반등, 또 저점이 한 번 더 깨졌죠?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저점이 깨집니다. 어디서 깨지냐면 여기서. 그죠? 깨졌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급반등이 나오죠? 나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최악의 금융위기에서도 저점이 깨졌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2번 정도가 있었었죠. 2번. 네. 요때 한번 깨졌다가 급반등. 이때도 아래 꼬리가 없었어요. 그죠? 2% 정도가 빠졌었는데요. 아래 꼬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반등. 한 번 더 빠졌는데 역시나 지지받고 또 급반등.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때는 4% 이상 빠졌죠. 그죠? 4.9% 빠졌다가 다음날 갭상승 후에 한 번 더 내리 꽂았다가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금융위기고요.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자, 2008년도에도 있었었고요. 다음은 2010년도 6월입니다. 2010년 6월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보라색 떴죠? 보라색이 뜨고서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보라색 뜨고 반등, 보라색 뜨고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번 저점이 깨졌는데 바로 이때예요. 자, 이때 저점 깨졌죠? 보이시나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4.4%까지 빠졌었고요. 종가는 3.8%. 오늘과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가 빠졌다가 이틀 더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약 마이너스 2% 정도 종가 기준으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급반등. 이게 최저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네. 이게 단기 최저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2011년도 10월달입니다. 네, 이때는 마찬가지 보라색 시그널이 뜨고서 급반등, 또 보라색, 또 급반등 나오다가 60선 부딪히고 고점을 이때 이제 특징적인 것은 고점을 높인 상태였었죠.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저점이 깨졌던 거예요. 근데 저점이 깨졌을 때 얘는 개파락으로 자 이게 최저점이었었고요. 최저점을 위협하는 장대 연봉 이후에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말아 올렸네요. 멋지게. 이게 역시나 최저점이었어요. 또 볼까요? 다음은 2016년도 2016년 2월 8일입니다. 마지막 사례가 되겠네요. 2016년도 그 이유는 없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뭐 18년도 이때는 저점 이탈하는 사례가 없었었죠. 자, 요게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네, 2015년도에도 보라색 급반등. 자, 16년 초에도 보라색 급반등.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이 깨졌어요. 자, 저점이 여기서 깨진 겁니다. 맞죠? 장중에 3.4%까지 맞으면서 저점이 깨졌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 바닥이었네요. 보이시나요? 계속 올라가죠. 네.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번이 2022년 지금 이제 저점이 깨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라색 뜨고서 급반등, 보라색 급반등, 결국에는 반등,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살짝 넘겼죠. 살짝 넘긴 상태에서 저점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서 2% 빠졌을 때죠.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저점 테스트 하러 간다. 네, 저점 테스트 하러 갈 수 있고, 그리고 설사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좀 더 뭐 봐야,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무조건 쫄지 말고요. 네,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들을 다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캡처를 해놓은 건데 쭉 보시면 이제 결론을 내놨어요. 네, 결론은 뭐다? 과거에도 존버2 출현 후에 저점을 이탈하는 케이스가 있었으나 100%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 저점을 깼다가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이틀 정도 더 밀렸다가 타 진바닥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그죠? 심지어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직전에도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죠. 그죠, 여러분들? 네, 지금이 금융위기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 2일 전으로, 하루 이틀 전으로 급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빠르면 오늘 밤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리 코스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에 우리 코스닥 지수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정말 너무나 잘 버텼어요. 우리 코스닥은요. 네. 자, 여기 빨간색이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2% 이상 급락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녹색이 뭐냐면 녹색은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닥이 많이 빠졌을 때를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최근 한 달 넘게 보시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나스닥보다 우리가 많이 빠졌던 적은 없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이번 월요일이죠. 오늘은 4월 27일이죠. 네.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나스닥이 2.5% 빠졌고 우리가 2.49% 정도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네. 이 전까지는 어땠어요? 나스닥이 2% 이상 빠질 때마다 우리는 다 선방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버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평소에 그랬다시피 당연히 나스닥보다는 덜 빠질 거예요. 다만 최근에 나스닥이 2.5% 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도 오늘은 일단 월요일날 2.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평소처럼 여느 때처럼 나스닥보다 훨씬 더 잘 버티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하게 되면 일단 개파락 시에는 코스닥 시가가 평소에는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을 때에 1% 미만으로, 그죠? 네, 1% 언더로 그 개파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는 1.4%, 진짜 오랜만에 1.4% 개파락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전후 개파락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늘 개파락 출발 시에 아마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 장 초반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우리 증시가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면은 오늘 밤 미증시 급반등 나오고 이게 4월달 지긋지긋한 4월 하락 파동의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네, 외국인들 이때까지는 우리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어제까지 5일 연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죠? 네, 제법 오랫동안 매도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 5일 연속 순매도가 나온 이후에 순매수가 돈 적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5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반등 가능성 높다. 오늘 이 정도 됐으면 외국인들 순매수 한번 들어올 때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설사 오늘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전후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민시 반등 나오면 우리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4월 들어가지고 계속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저는 어제 양봉이 이제 나왔을 때에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라가겠지?
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네,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점이 깨질 수 있다. 하지만 깨지더라도 살짝 깨지고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가 단기 진바닥일 수 있다라는 뷰는 깨졌습니다만은 저점이 애초에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뷰는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힘든 장인데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고, 바닥 근접했다 보여지니까 오늘도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